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 디자인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의 패스파인더 기능과 또 클리핑 패스 기능, 그리고 인디자인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화면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에서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수업 때 진행했던 파일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8페이지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제가 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아마 설명을 몇 가지 선과 또 꺾이는 부분에 대한 이런 기능들 설명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자, 이것을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잠그고 있었네요. 자, 제가 직접 선택 툴 선택하고 선들을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쭉 360도 회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선에 대해서 선의 모양을 각각 달리 주었었죠. 여기 속성 창에서 프로퍼티스 창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선의 속성을 활용했었어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의 각진 부분, 요 모퉁이 부분에 이렇게 옵션을 활용해서 모양을 좀 달리 주었었죠. 여기에 몇 가지 조금 더 더해 볼까요? 여기 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선과 관련된 여기 오른쪽에 추가로 있던 옵션들이 여기 획이라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좀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끈 모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절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끝선이 노드의 정점에 맞춰져서 끝나 있죠. 이것이 바로 절단형인데요. 이 부분을 절단형이 아닌 원형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는 정점을 가로질러서 끝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돌출사각형은요.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끝 모양을 이렇게 했을 때 위치가 정점이 이 부분이면 정점을 가로지르는 모양이었다면, 자, 돌출사각형은 이 정점을 기준으로 정점보다 이 두께만큼 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태가 좀 달라졌을 때 좀 더 잘 나타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끈 모양이 절단형일 때는 정점 부분이 바로 이 절단된 면에 나와 있지만, 돌출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만큼 더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죠. 네. 이와 같이 끝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미지를 만들거나 했을 때, 특히 끝이 사각형으로 끝났을 때와 원형으로 끝났을 때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 느낌이 매우 다른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계 옵션에 이제 여기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연결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가로, 직선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획의 연결 부분을 지금은 마이터 연결해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 여기 원형 연결 선택하면 여러분들 끝이 이렇게 살짝 둥글러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이쪽 안쪽은 곡선이 아닙니다. 끝쪽만 곡선이에요. 이렇게도 볼게요. 획에서 연결 부분을 원형으로 선택하게 되면 동글동글 끝이 각진 부분이 동그랗게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경사 연결이라고 해서 경사 연결을 선택하게 되면 곡선이 아닌 끝이 직선으로 사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사선. 자, 획의 옵션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원형 선택해보면 여기는 연결 끝나는 부분이었고 닫힌 패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나죠. 그렇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옵션을 바꿔주면 이미지가 좀 바뀌게 됩니다. 자, 획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획 정렬, 획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획 가운데 정렬. 자, 다음에 중간에 획 안쪽 정렬 이거 선택해 볼게요. 획 안쪽 정렬 선택하게 되면 획의 안쪽으로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획을 중심으로 반대로 획정렬 가운데로 선택하게 되면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획 바깥쪽 정렬 선택하면 더 커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굵기가 굵어질수록 이 획정렬의 옵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크기에 변형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유형, 유형은 이제 선의 모양이었고요.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고 해서 선의 시작과 끝에 모양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된 닫힌 패스이기 때문에 모양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요거 여기에서 열린 패스라는 건 이와 같이 선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패스를 열린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닫힌 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열린 패스에서 제가 획의 시작과 끝, 시작하는 부분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형, 그랬더니 이런 모양. 시작 지점은 막대형, 끝나는 지점은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칠한 사각형, 이렇게 바꾸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죠? 제가 굵기를 좀 바꿔볼게요. 1포인트로 바꿔보게 되면 1포인트일 때와 9포인트일 때 이미지 느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선의 굵기와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시작점 칠한 사각형, 비어있는 사각형, 그 다음에 칠한 원형, 비어있는 원형, 그리고 사선이죠. 곡선형, 끝이 곡선으로 끝나는 화살표, 또 가시형, 또 넓은 사각형, 넓은 삼각형,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
삼각형의 모양, 화살표의 모양도 매우 다양하죠. 이렇게 넓은 단순형, 단순형. 어, 이쪽에 끝나는 지점도 똑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과 형태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간격에도 색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간격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간격 색상 넣을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중간에 간격이 있는 부분 또는 이런 부분에는 간격에 색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도 시작과 끝나는 지점 형태 이렇게 바뀌었네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끝나는 지점에만 넣어볼게요. 원형 넣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쪽에 뭐 비율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비율을 이렇게 줄여주면 네, 크기나 비율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것은 원의 비율이겠죠. 네. 전체 85%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음에 간격 색상. 간격 색상이란 무엇일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컬러가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격에 이렇게 컬러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구나. 네. 점과 점이 만나는 이 사이 부분에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서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넣어줄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간격의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획의 색상을 제가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요. 네. 자, 이렇게 각각의 비어있는 부분에 간격 색상을 넣어줄 수 있더라. 그리고 색상을 넣었을 경우에 색조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더 낮추거나 늘려서 넣어줄 수 있더라. 네, 간격 색상과 색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자, 획에 대한 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파인더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패스파인더 패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메뉴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 오브젝트 앤 레이아웃 메뉴를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패스파인더 열었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었더니 이와 같이 패스와 관련된 옵션들이 쭉 있더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러스트에서도 활용했던 기능들이 패스파인더예요. 그런데 인디자인에는 몇 가지 뭔가가 더 있어요. 한번 이 각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제일 왼쪽에 패스 연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 연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선과 같이 지금 이 이미지들은 하나로 보여지지만 사실 각각의 끝나는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패스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열린 패스. 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이 패스들은 각각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패스예요. 이것을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각각 열린 패스죠.
열린 패스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패스 연결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 바뀌었죠? 제가 컨트롤 Z 해볼게요. 왼쪽은 다이아몬드 선이었고 오른쪽은 3선이었어요. 이 두 개를 패스를 연결했더니 두 패스가 하나로 이와 같이 끝점이 연결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선이 위쪽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선이 연결되었어요. 제가 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끝점을 선택해서 움직여 보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네, 서로 연결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패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패스를 서로 하나로 연결했을 때 이 패스는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었죠. 하나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네. 그리고 패스 열기. 이 패스 열기, 요것은 닫힌 패스를 열어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닫힌 패스를. 그런데 이 패스는 지금 현재 열려 있죠. 이쪽이 서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닫힌 패스를 찾아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전부 다 이어져 있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패스예요. 자, 이 연결되어진 패스를 이걸 전체를 다 선택하면 어렵겠죠. 내가 원하는 한 점을 선택해야 돼요. 한 점을 선택해서 자, 이 점을 패스를 선택해서 자, 볼게요. 한 점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점만 파란색으로 칠해지고요. 선택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하얗게 비워져 있고 이 부분은 파랗게 칠해져 있죠. 이건 뭐냐? 이쪽 점이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 점은 선택되어져 있지 않다. 자, 제가 한 점을 선택하고요. 이건 열린 패스를 닫는 거니까 닫힌 패스를 열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여보면 같이 움직이죠. 왜냐? 닫혀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닫힌 패스를 열어주는 이 기능을 선택해 볼게요. 제가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선택을 해지한 다음에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바로 두 점이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선택을 한번 해지한 다음에 이 지점을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잠시만요. 닫힌 패스가 열렸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와 같이 닫힌 패스를 때에 따라서는 패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이렇게 가위 도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 인디자인의 버전이 업되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스를 끊어내주는 기능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이 두 개의 패스를 다시 연결해야 될 때, 열린 패스를 닫아야 할 때, 지금 열려져 있잖아요.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어요. 이 패스를 닫아야 하는 경우가 또 생기겠죠? 자, 그럴 땐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을 열린 패스 닫기 선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패스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이와 같이 닫히게 되는 거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두 개의 패스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고 닫아주면 처음과 같이 이와 같이 네, 두 개의 패스가
겹치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불필요한 기준점을 뭐 여기서 삭제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패스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패스 반전은 뭘까?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전체 선택해서 패스 반전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서 전체 선택해서 패스 반전 잘 보이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패스 반전이라는 건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의 모양이 이렇게 좌우로 뒤집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 패스 반전을 선택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방금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비대칭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패스 반전 선택하게 되면 좌우의 모양이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패스 반전은 이와 같이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요거 패스가 열려 있잖아요. 이 열린 패스를 여기 보면 패스 닫기, 열린 패스 닫기 이용하면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이 두 개가 서로 현재로서는 겹쳐져 있긴 하지만 이게 닫힌 패스는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열린 패스 닫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열린 패스가 아니라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진 두 개의 패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을 1차적으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 끝점을 하나 연결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린 패스를 닫기 했을 때 이렇게 닫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린 패스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각각의 연결되지 않은 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패스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패스 반전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음에 이제 패스 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패스 파인더. 자, 패스 파인더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이건 이제 닫힌 패스니까 패스 파인더는요, 닫힌 패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색상을 좀 반전시켜서 이렇게 채워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져와 볼게요. 자, 이번에 패스 파인더 모양의 색을 좀 채워 넣어 볼게요. 여기도 색을 여기서는 다른 색을 채워 볼게요. 네, 핑크 채워 넣어 볼게요. 자, 이 이미지와 여기 이미지 여기도 색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색을 채워 넣어 볼게요. 전부 다 색으로 여기 칠과 획 교체 이 버튼을 누르면 선의 색과 면의 색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색상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이쪽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 위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위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것은 더하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하,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되 겹쳐진 부분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면서 어때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위쪽에 있는 이미지에 병합되면서 색상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네.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볼게요. 이번에도 위쪽에 있는 이미지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객체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제일 왼쪽은 더하기였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이번에는 빼기. 맨 뒤 객체에서 맨 앞 객체를 뺍니다. 뒤에서 앞을 빼줘요. 빼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빼졌어요. 네, 이것이 바로 빼기.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와서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색상을 똑같이 군청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교차. 모양 영역을 교차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 교차된 거에 가운데 부분.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아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네, 바뀌게 되더라.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이미지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버랩 제외. 오버랩 제외를 선택하게 되면 겹치는 모양의 가운데 부분만 빼고 나머지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될 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예쁘게 저는 겹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춰 봅니다. 겹치기. 오버랩 되는 부분만 제외.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가져와 볼까요? 그대로 가져왔군요. 그러면 제가 조금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란색. 네, 그리고 뭐 모양이 조금 있으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림무늬 넣어봤습니다. 자, 돌림무늬의 크기 뭐 더 크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치를 넣어주면 세트 수치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어서 네, 이번에는 이면 객체 제외. 그러니까 맨 앞 객체에서 맨 뒤 객체를 빼는 거예요. 이것과는 반대죠. 두 번째 이 이미지와는 반대로 작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두 개, 세 개. 한번 제가 두 개, 세 개를 또 겹쳐 보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는
초록색으로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모양도 조금 바꿔 볼게요. 모양을 바꾸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빈센트, 두 번째는 거꾸로 둥글게, 세 번째는 둥글게. 네, 둥글게 수치를 좀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겹치도록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네, 이것을 그대로 제가 다섯 개를 복제를 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모양이 개체가 3개가 있을 때 보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제일 왼쪽에 있는 더하기는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첫 번째 거 더하기 선택했어요. 더하기 했더니 제일 위쪽에 있는 초록색의 색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더라. 두 번째 3개 이미지를 했을 때 빼기, 맨 뒤 개체에서 맨 앞 개체를 빼는 겁니다. 맨 뒤 개체에서 맨 앞 개체를 뺀대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리 빨간색이 제일 아래에 있고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빼볼게요. 그랬더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개체를 위에 있는 모든 개체들이 다 빼버리는군요. 그죠? 자, 세 번째 교차, 모양 영역을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부 다 교차되는 가운데에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겠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같은 이미지니까요. 네, 제일 겹치는 부분, 네, 겹치는 부분, 요 부분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오버랩 제외예요. 오버랩 제외면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제외되겠죠. 볼게요. 오버랩 제외를 시켰더니 자, 어떻게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얘와 얘가 겹쳐지는 부분 제외됐고요. 이것과 여기 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 3개가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남아있어요. 그죠? 3개로 겹쳤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2개가 겹쳤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이면개체. 자, 이면개체를 했더니 제일 위쪽에 이미지만 남았어요. 네, 제일 위쪽에 초록색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각각의 형태가 겹쳐졌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모양이 잘리고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모양 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양 변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가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사각형의 모양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새로 그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끝이 둥근 사각형, 여기 외곽의 형태를 이렇게 수치를 바꿔주면 둥근 형태의 형태가 옵션 바꿔줄 수 있고요.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 이와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각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삼각형, 그리고 다각형, 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선으로 바꿨을 땐 지금 현재 선이 있는 건데
색을 보면 면색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선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선으로 만들어졌고, 직선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와 같이 선까지 왔네요. 네. 자, 이번에는 자, 그렇네요. 수직선의 경우는 수직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각형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회계 색상, 저는 검정색이 싫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청색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계 굵기를 조금 굵게 넣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복사해 볼게요. 자, 모양을 먼저 있던 것처럼 제가 여기 돌림무늬 바꿔보고요. 반경을 조금 더 넣어서, 네. 여기도 경사 좀 다양한 무늬로 바꿔볼게요. 인센트 수치를 조금 더 넣어서, 다음에 여기 거꾸로 둥글게 수치 또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둥글게 여기도 수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점 변환, 기준점 변환이라는 건 뭘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 변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도형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도형 만들고 난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자 해도 얘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잘 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도형을 만드시고 이와 같이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해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이와 같이 빈 삼각형 아래쪽에 사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 아래에 점이 되어 있을 때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면 마우스 커서가 빈 삼각형 안에 아래쪽에 점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움직였다 놓으시면 자, 각각의 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즉 모양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했지만 움직이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하면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 모양이 되었을 때 클릭한 채로 드래그했다 내려놓으면 이와 같이 각각의 노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원하는 점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기준점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제일 왼쪽의 첫 번째 선택한 점을 변경해서 방향을 없애줘요. 즉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준점 변환이에요. 선택한 점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점을 선택하면 곡선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핸들이 있게 돼요. 핸들이 있다라는 건 곡선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서도 방금 전에 핸들이 있었잖아요. 이 핸들을 기준점 변환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일반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핸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핸들이 없어지면 직선으로 바뀌거든요. 자, 클릭하면 보이시죠? 이쪽에 핸들이 없어졌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요 핸들, 자, 이쪽에 핸들을 없애려면 요 점을 선택하고 기준점 변환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각각의 핸들은 이쪽 핸들은 요 선에 요만큼만 관여해요. 이 선에 요만큼은 이쪽 핸들이 관여해요. 그래서 각각의 핸들을 선택해서 한 번씩 클릭해주면 이쪽은 직선이 되는데 이쪽은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선택해서 한쪽 핸들만 없애주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모퉁이. 선택한 점을 변경해서 독립적 방향선을 가지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점을 클릭해서 자, 이것을 클릭해주면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선택해서 매끄럽게를 선택하게 되면 양 옆에 첫 번째 제일 좌측에 있던 것은 이 핸들을 없애줬다면 이 세 번째 있는 건 핸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핸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만들어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요 점을 클릭했더니 이 매끄럽게를 클릭했더니 핸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핸들이 이쪽과 좌측과 위아래 각각 크기가 다른 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절을 하면 모양을 또 바꿔줄 수는 있는데 자, 그 외 옆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대칭을 선택하게 되면 핸들의 크기를 같은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을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핸들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 핸들이 더 커지게 되는데 자, 이번에 대칭을 선택하게 되면 양쪽의 핸들의 크기가 같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항상 아래쪽에 좌측에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쪽 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를 좀 조절을 하거나 해주면 전반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을 곡선화시키기 위해서 다듬고자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정점을 선택해서 기준점 변환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이 기능은 바로 기준점을 모퉁이 점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패스파인더의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사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을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꿔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위치도 원하는 크기대로 이만큼 선택해서 제가 위치를 바꿔주면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패스파인더 기능 무엇보다도 일러스트에서 활용했던 기능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치거나 빼거나 교차된 부분만 남기거나 교차된 부분만 빼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패스파인더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클리핑 패스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에서는 클리핑 패스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사실 이미지 안쪽에 원하는 만큼만 이미지를 넣을 때 사실 일러스트에서는 클리핑 패스 기능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디자인에서는 클리핑 패스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사진을 배경 없이 불러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볼게요. 제가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떤 이미지? 아, 네. 이와 같이 장미꽃을 가져와 봤어요. 네. 이와 같이 불러왔습니다. 자, 이미지보다 좀 작게 넣어볼게요. 자, 배경이 흰색일 땐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배경이 흰색일 땐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제가 배경에 색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이미지를 위쪽으로 가져오고요. 레이어 1 위에 배경 컬러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배경 컬러를 제가 하늘색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색조를 조금 낮춰 볼게요. 네, 같이 낮춰 줬어요. 아, 그랬더니 JPG를 열었더니 JPG는 이와 같이 배경이 흰색으로 들어오네요. 그죠? 그래서 배경을 투명하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인디자인에선 클리핑 패스 기능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이미지는요, 배경색과 이미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이미지네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볼게요.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사진에서 안나, 네. 네.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배경의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위의 경우는 배경이 흰색이어서 이미지와 배경이 좀 구분이 좀 명확한 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인물과 배경이 구분이 잘 되지는 않죠. 자, 클리핑 패스 기능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여기 개체 메뉴에 보시면 클리핑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클리핑 패스 옵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는 아무것도 적용된 것이 없어요. 자, 유형을 볼게요. 유형에 가장자리 감지가 있고요. 알파 채널을 감지할 수도 있고 포토샵 패스를 감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용자 수정 패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자리 감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감지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자, 보시면 한계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값을 좀 늘려볼게요. 한계값을 늘려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점차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있는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허용치를 늘려볼게요. 그리고 반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투명한 부분들이 가장자리를 감지해서 적절하게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으로 제한, 반전,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이 허용치와 한계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값. 이미지 해상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이미지를 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허용치와 한계값을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외형을 감지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클리핑 패스 옵션이다. 옵션에서 가장자리 감지다. 자, 이것은 뭐 배경하고 이미지가 뭐 이렇게 명확하니까 이런 정도로 뭐 적당히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디자이너는 적당히 사용한다라는 건 나중에 인쇄됐을 땐 그 모든 게 부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써볼게요. 가장자리 감지. 자, 한계값을 올려볼게요. 아하, 자동적으로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배경보다 밝기 때문에 이미지가 오히려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허용치도 좀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원하는 대로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개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샵 패스를 사용합니다. 자, 포토샵 패스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토샵을 좀 열어야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링크, 여기 보시면 체인 모양으로 링크 되어 있죠. 네, 이 링크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선택하면 여기 보이죠? 자,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원본 편집이라는 요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이것을 포토샵을 사진이 열리는군요. 포토샵으로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미지를 열었는데요. 이미지를 볼게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보니까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배경 레이어에서 포토샵을 선택하시고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제가 이런 이미지는 사실 배경하고 이미지가 명확하니까 이미지를 선택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마술봉 툴
예, 빠른 선택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동 선택 도구 이용해서 배경을 이와 같이 먼저 선택을 해 볼게요. 이런 경우엔 굳이 패스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배경색이 일정하게 한 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자, 배경을 이와 같이 마술봉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럼 배경이 선택됐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반전해 볼게요. 선택 메뉴에서 반전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안쪽이 반전이 됩니다. 네. 네. 선택 해제. 선택하고 선택 반전. 그리고 이것을 패스 레이어로 와서 패스에서 선택 영역을 패스로 만드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패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작업 패스. 그리고 이 작업 패스 이름을 패스 1이라고 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보니까 패스 외곽의 라인까지도 패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를 좀 삭제하도록 할게요. 네, 요 외곽의 라인 부분은 패스를 삭제했고요. 그래서 안쪽에 패스가 반전이 됐네요. 네, 지우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업 패스가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 패스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세이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와서 자, 여기 보시면 인디자인의 이미지를 선택해 봤어요. 선택했더니 여기 지금 업데이트, 링크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링크 업데이트를 하고요. 개체 메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래 유형의 가장자리 감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포토샵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를 저장했어요. 패스를 저장하고 도큐멘트를 닫았죠. 그래서 여기에 포토샵 패스라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패스 중에 패스를 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패스 1 선택해서 넣어줬더니 자,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미지 패스 안쪽 영역으로 들어왔던 이미지가 이와 같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안나 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포토샵에서 이 이미지를 열어서 사진 메뉴에서 안나 열어볼게요. 열어서 이 이미지를 펜툴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처럼 안쪽에 넣어볼게요. 조금 전처럼 배경과 이미지가 명확할 경우에는 자동 선택 툴로 배경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원하는 걸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로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따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스, 펜 툴을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항상 제가 확대를 좀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부분 이렇게 선택하고 네, Alt키 누르면서 포토샵은 Alt키 누르면서 클릭해야 한쪽 핸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점 클릭해서 이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몸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Alt키 누르면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줬어요. 다음 지점 가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한쪽 핸들 또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없애주고, 자, 다음 지점 가서 클릭한 채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네,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자, 이쪽 핸들 없애기 위해서 Alt키 누르고 클릭. 네, 그리고 다음 지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마우스 커서 모양이 꺽쇠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 다음 지점. 그래서 몸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너무 짧게 이미지 끊어서 작업하지 마시고, 별로네요. 커맨드 Z. 여기서 다시 살짝 Alt키 누르고 클릭. 다음 지점 가서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Alt 누르고 클릭. 다음 지점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정점을 클릭. 머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잘못하면 너무 가위로 오린 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심하면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여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네, 제가 뭐 일부분은 좀 삭제를 해서 그냥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 네. 자, 이렇게 특히나 머리 부분은 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위로 오린 듯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 정도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 툴로 라인을 만들어주고, Alt키 누르고 클릭. 네, 머리 부분 네,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인물이기 때문에 좀 잘못 그렸을 땐 이렇게 움직여서 Alt 네, 컨트롤 키 누르면 이와 같이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살짝 수정하시고요. 자, Alt 누르고 핸들 클릭. 네, 이렇게 작업을 적당히 제가 맞춰볼게요. 포토샵 수업이 아니니까. 네. 아하. 네, 베개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놓고 네, 이쪽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그래서 네, 이쪽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서 직선으로 만들어주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도 예, Shift 누르고 클릭. 뭐 끝은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물을 대충 한번 따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패스 패널에 작업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꼭 패스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 패스 또는 워크 패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저장해도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패스 저장을 꼭 더블 클릭해서 패스 1이라고 저장을 해줘야 돼요. 뭐 패스 1 또는 뭐 안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패스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도큐멘트를 저장할게요. 저장. 자, 그리고 인디자인으로 옵니다. 인디자인으로 왔어요. 안나가 침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어요. 저는 이 이미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안나 하고 지금 여기 수정됨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아하, 그러면 링크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 링크 패널을 이용하면 링크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요. 자, 링크를 업데이트 했다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수정했던 포토샵에서 수정했어요. 제가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불러들여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링크 업데이트. 자, 그러면 객체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서 우리가 열어볼게요. 유형을 보니까 가장자리 감지와 어때요? 포토샵 패스가 활성화가 됐죠. 자, 포토샵 패스를 열어주면 자, 이와 같이 안나의 모습만, 배경을 뺀 안나의 모습만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 부분은 매우 좀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있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기능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하진 않았어요. 네. 뭐 이렇게 두고 뒷부분에 색상을 내가 원하는 걸로 채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여기서 뭐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서 각도를 뭐 90% 네, 바꿔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5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네. 인디자인에서 클리핑 패스는 배경 없이 배경을 투명하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일러스트에서의 클리핑 패스와는 조금 다른 기능이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줄여서 컨트롤 쉬프트 Alt를 누르면서 제가 축소를 했어요. 또는 컨트롤 쉬프트 Alt를 같이 누르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조금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효과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쉬프트 누르고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네, 10포인트씩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나요? 네. 단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단계 및 반복 2개 가로 지금 여기에 가로 크기가 59.94거든요. 60 가로로 65 로
가로 하면 너무 멀습니다. 그래서 60으로 해서 째를 하고, 단계 및 반복 세로로 이번에는 세로가 65예요. 그래서 세로 65 가로 0 두 개만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져올게요. 배치 맨 앞으로 가져오기. 배치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예, 이게 약간 같이 선택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체에서 효과. 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위에 투명도는 여기 불투명도와 같은 기능이에요.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이리 보기 할게요. 네, 투명도 62일 때 예, 이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색상과 트랜스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혼합 격리 눌러볼까요? 네, 그룹 노가웃. 네, 근데 사실 뭐 큰 불투명도 모드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곱하기 멀티플라이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둡게 바뀌고요. 스크린은 조금 더 밝게 바뀌죠. 네, 그래서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바뀌고 오버레이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투명도고요. 자, 두 번째 개체에서 효과.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그림자는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멀리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 디자인에서는요,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네, 제일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거리와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옵셋을 넓게 해주면, 가로, 세로, 옵셋을 수치를 옮겨주면 더 멀리 나오게 됐죠. 이렇게 늘려줄 수 있어요. 그림자 너무 넓어지면 뭐 보기 좋지 않죠. 옵셋 크기의 위치 조금씩 바꿔줄 수 있고요. 개체 여기 크기 옵션 뭐 이런 것들 좀 더 수정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이렇게 수치를 넓히면 끝부분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노이즈 누르게 되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알갱이로 표현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거 노이즈 넣지 않을게요. 스프레드 이것도 넣지 않을게요. 네. 스프레드가 수치가 올라가면 그림자 크기가 더 넓어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밑에 배경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개체에서 효과, 그림자, 뭐 여기서 불투명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개체에서 효과. 내부 그림자. 내부 그림자 넣게 되면 그림 안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죠. 그림 바깥쪽에 그림자가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그림 안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리 뭐 위치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빛이 아래서 위로 오네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거리 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 바꿔줄 수 있겠죠. 제가 청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붉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느낌과 이미지가 매우 달라 보이게 되죠. 그쵸? 그림자여도. 또 불투명도 제가 낮추어 볼게요. 그러면 원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크기, 그리고 이건 거리,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경계 감소, 네,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계들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안쪽에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객체에서 효과. 이번엔 외부 광선이에요. 외부 광선은,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부분에만 그림자가 들어가지만 광선은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에 광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을 바꿔볼까요? 네. 색을 바꾸면 옐로우 컬러로, 이와 같이 불투명도, 여기서도 스크린 광선을 제가 이번에 파란색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모드를 지금 현재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여기서도 다양한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스크린,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뭐 잘 보이지 않네요. 하드라이트 하니까 좀 잘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니터 상에서는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인쇄했을 때 너무 강해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 모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선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옵션에서 기교를 약하게 넣었을 때, 정밀하게 넣었을 때, 크기를 크게 줬을 때, 뭐 다양하게 바꿔서 안쪽 외부에 광선을 넣어줄 수 있다. 네. 여기서는 핑크로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외부 광선, 엄청 영역을 넓게 넣었네요. 자, 이번에는 개체에서 효과. 외부 광선이었다면 내부 광선도 넣을 수 있다. 자, 내부 광선은 여기 내부 그림자와 다르게 내부 그림자는 안쪽에 일부분만 넣었다면 내부 광선은 이쪽 안쪽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볼게요. 컬러를 광선이니까 제가 센 핑크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약간 붉은기였죠. 곱하기 이렇게 했더니 안쪽으로 주르륵 들어가네요. 스크린, 오버레이, 어떤 게 좀 괜찮은가요?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하드라이트, 색상 닫지, 색상 번, 모든 거에 이 혼합 모드를 다르게 하면 결과물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교, 뭐 가장자리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다. 내부 광선을 넣어봤다. 자, 이번에는요. 개체에서 효과. 경사와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는요,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밝은 쪽에
흰색 부분에 조금 더 밝게 들어가고 어두운 쪽에 검정색 부분 좀 들어가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버튼처럼 만들어질 때. 그래서 보통 버튼을 만들 때 내부 경사 많이 쓰죠. 이 경사와 엠보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외부 경사가 있고요. 외부 경사로 입체감을 낼 수도 있고, 내부 경사로 입체감을 낼 수도 있고, 엠보스로 낼 수도 있고, 필로우 엠보스, 마치 이렇게 꾹 그 필로우라는 게 바느질이라는 거잖아요. 바느질, 베개, 바느질한 느낌으로 압축시킨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여기 경사와 엠보스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따라서도 전부 다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거 효과 세팅 한번 볼게요. 세팅은 뭘까요? 검정색으로 외부에 이렇게 수치를 좀 키워볼게요. 수치를 키우니까 세팅은 색상이 잘 퍼지면서 숫자가 적어질수록 라인처럼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부드럽게 퍼진다. 여기서도 곱하기 스크린, 곱하기 하면 어둡게 되고 스크린 하면 밝게 되는 거예요.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위쪽과 이렇게 요런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스크린으로 넣어 보고요. 거리를 보시면 좌우 이런 부분, 이 각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밝게 되거나 어둡게 되거나 일부만 반전을 시키면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밝아지고 이쪽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 효과, 기본 페더라는 건 끝을 부드럽게 해서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더 폭을 넓게 하면 이쪽 훨씬 끝쪽은 지금 사라지고 없죠. 페더 폭을 좀 넓게 해봤고요. 경계 감소를 아주 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끝쪽은 이렇게 보세요. 위쪽 이런 부분은 사라졌죠. 이렇게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페더예요. 기본 페더. 그리고 방향 페더도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효과에서 방향 페더를 넣게 되면 방향 페더를 넣게 되면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 페더가 점점 사라지는데 이 각도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향 페더. 보시죠. 이렇게 한쪽 방향만, 이쪽은 안 되고 이쪽 안 되고 이쪽만.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방향만 일부 페더가 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방향 페더고, 일반 페더는 전체적으로 위아래 좌우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게 바로 페더이다. 마지막은 그라디언트 페더도 있네요. 그라디언트 페더는 색상을 지정해서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점점 밝은 쪽은 불투명도도 한번 더 넣어볼까요? 불투명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네요. 자, 선형, 방사형, 가운데서 바깥으로 갈 수도 있고 선형으로 갈 수도 있고,
각도 바꿔지면 각도가 돌면 이렇게 페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은 이쪽이 밝은 부분은 투명도가 더 낮고 이쪽은 색상이 짙어지는 부분은 투명도가 100%이다. 네. 그래서 왼쪽은 좀 더 불투명도가 낮고 오른쪽은 불투명도가 좀 더 높고 그래서 이쪽으로 페더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쪽은 그대로 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쪽에 사라지는 부분의 시작이 이쪽 끝에서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클리핑 패스 그리고 패스 파인더 그리고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쭉쭉쭉 따라서 해보면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요, 여러분들 펼친 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기능들을 쭉 실습해 보시고 그 화면을 그대로 PDF로 저장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